물건도 안 오고 담당자는 바뀌었다고 하고 나는 그 플랫폼을 보고 넣은 거지 그 담당자를 보고 넣은 게 아닌데 근데 그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안 지고 그걸 탓을 한다? 공쳤단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명품 수입하는 남자 밀라코입니다. 자, 오늘은 얘기가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품 유통 사기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직 확정이 난 게 아니니까 사기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제 기준에 사기라고 봅니다. 제가 즐겨보는 한 네이버 카페 디젤 매니아의 한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입점한 플랫폼을 욕하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 같은 이런 편집샵 이런 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 플랫폼에서 B2B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믿고 시즌 오더를 발주를 했다. 그런데 디파짓은 지급을 했는데 물건도 안 오고 담당자는 바뀌었다고 하고 그 전에 했던 담당자는 모른다고 하고 이 사업부는 뭐 없어진 것 같다. 약간 뭐 붕 뜬 것 같다. 그래서 돈을 날렸다. 약간 지금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 업을 하면서 명품 소싱해준다고 하는 에이전시나 기타 업체들한테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오셨던 피해자분들, 뭐 요새 같은 경우는 키즈 명품 사기 당했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접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와, 이 플랫폼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서 사실 되게 놀랬거든요. 근데 그 커뮤니티 글을 보고 나서 얼마 있다가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DM을. 그래서 뭐 내용이 평소에 뭐 동종업계에서 일하면서 뭐 유튜브 즐겁게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뭐 제가 작년에 그 플랫폼으로부터 시즌 오더를 진행했는데 물건을 못 받고 있어서 저와 같은 피해 업체를 찾고 있어서 연락을 드린다고, 혹시 시즌 오더를 넣었는데 못 받고 있는 업체나 뭐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 요청을 드린다고 했는데 금액은 두 분 다 1억 넘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한 브랜드당. 근데 본사 직원들이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자기랑 상담했던 담당자는 부서가 자기 바뀌었다, 모른다, 이제는 다 이런 식으로 회피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플랫폼을 보고 넣은 거지 그 담당자를 보고 넣은 게 아닌데 그 담당자가 영업할 때는 막 이렇게 넣으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나 부서 바뀌었으니까 모릅니다, 우리 부서 그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제 정상인가. 솔직히 나도 회사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회사에서 부서가 이전할 때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내가 했던 업무를 이제 인수인계도 하지만 또 내가 그 부서로 이전했을 때도 그 전에 업무를 요청하는 그 사람이었으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아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서 새로 바뀐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 거래처가 그래도 큰 타격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도덕이 아닌가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일을 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얘네들 왜 이러지? 요새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행동을 정말 마탱이 가게 하지? 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그 관련된 기사가 4월 4일 날 올라왔더라고요. 제목 단독 플랫폼 이름, 돈 받고도 바이어들에게 수개월째 명품 못 보내는 이유, 추락하는 명품 플랫폼.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이제 형광펜 칠해놨는데, 명품 플랫폼 땡땡이 해외 부티크와 국내 바이어를 연결해주는 기업 간 거래, B2B 사업 과정에서 국내 바이어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받고도 수개월 동안 물건을 납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국내 바이어들에게 선급금, 디파짓이죠. 디파짓을 받고도 물품 제공을 미뤄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자금 규모는 약 3억 9,300만 원으로 피해 업체는 9곳에서 10곳에 이른다. 국내 중소 병행 수입업체, 저희 같은 업체들을 이제 해외 부티크와 브랜드를 연결해주는 게 사업의 골지다. 그 플랫폼은 바이어들이 물건을 주문하면 선급금 명목으로 주문 금액의 30%, 디파짓을 30%나 받았습니다. 30%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도 상품 수령하면 잔금 70%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선급금, 디파짓을 지금 다 받았는데 물건을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B2B 서비스 담당자와도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속출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한 바이어는 물건 선적이 완료됐다는 메일을 받았으나 물건이 오지 않자 그 플랫폼 측에 재차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플랫폼 관계자들은 바이어들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사실상 잠적했습니다. 뭐 이메일이나 카톡 메신저, 우리 카톡으로 그 플랫폼 담당자들이랑 연락을 많이 하거든요. 나도 입점해 있어. 이메일,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플랫폼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면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다. 2달 남짓 바이어들과 연락이 되지 않았던 그 플랫폼은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며 바이어들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그 플랫폼에서는 조직 개편 때문에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업체가 잔금일을 지키지 않아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뭐 일부 업체가 잔금위를 지키지 않아 거래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해외 부티크들 사이에서 국내 명품 플랫폼 업체가 일부 계약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랑 경영 운영이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몇몇 부티크는 그 플랫폼과 거래를 중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개 같은 소리인 게 일부 업체가 잔금위를 지키지 않아 거래가 차질이 생겼다는 거? 이게 왜 그렇게 되지? 잘 봐요. 어차피 우리들은 그 특정 플랫폼한테 물건을 쏘는 거고 그 특정 플랫폼이 거기랑 거래를 하는 건데 내가 그러면은 그 플랫폼에서 뭐 10개의 도매 업체를 모았어요. 근데 물건을 오더하기로 했는데 몇 군데가 디파짓을 안 했다고 이 오더를 못 넣는다고? 이게 말이 돼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 사업을 하고 이 과정 유통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 모든 업체가 정말 한 가지 브랜드에 똑같이 오더를 넣었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직 개편 때문에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거 진짜 회사 생활 조금만 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건 회사가 체계가 없고 불안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기 근무를 하다가 부서 이동이 됐어. 그러면은 인수인계 기간도 있고 신규 담당자보단 내가 이 업을 원래 해왔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조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런 시즌 오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업체들한테는 물건이 수령하는 가장 큰 빅 이벤트인데 이거를 나 몰라라 하고 무시하고 연락이 두절되고 나 이동했으니까 모른다라고 모르쇠 일관하다가 취재가 되니까 이제 와서 이 탓도 잔금위를 지키지 않은 일부 업체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거래처 탓을 한다고요? 여기에 입점하고 있는 모든 저희 같은 업체들을 나중에 얼마나 등질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사실 되게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는 게 지금 4월 중순이거든요. 근데 이게 23SS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23SS는 이미 물건이 들어와서 저는 한 파트 계속 빠지면서 물건이 계속 쉐어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가 시즌 오더를 안 넣고 이 디파짓으로 다른 데서 그냥 물건을 돌렸어도 이미 몇 번 순환 사이클을 돌렸을 돈이에요. 1억 5천에서 2억 사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거를 먹고 지금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물건도 안 주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안 지고 그걸 탓을 한다? 와, 난 이거 진짜 상도덕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일반 에이전시나 이런 것도 아니고 플랫폼이잖아요. 지금 4월 한창 지금 날 더워져서 나는 이거 이제 사무실에서 입는 작업복이라 맨날 이거만 입고 있지만 반팔 티가 엄청 나가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반팔 의류나 SS 상품들이 이제 막 나가는 시기인데 지금까지도 23SS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 그럼 그분들은 23SS 사업 공쳤단 얘기예요. 지금 4월 거의 중순만 넘어가니까 6, 7월에 물건을 줘? 그러면은 7, 8호는 사실상 휴가 기간이라 진짜 비수기예요. 그리고 8, 9월부터는 어차피 SS 끝물이야. FW 오더 넣고 이제 FW 준비해야 될 시기예요. 와, 그런데 이 물건을 언제 줄지도 모르고 줘도 큰일이야 내가 봤을 때. 요즘같이 제가 영상에도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새 사실 되게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소비재가 아닌 이런 명품들이 약간 매출이 좀 줄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플랫폼에서도 얘기를 했던 얘기야. MD들이랑 얘기했을 때도. 그런데 사이클과 이 판매 주기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행동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얘네들 행동이 어땠냐면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하게 인보이스와 수입신고 필증 막 이런 걸 너무 요구하더라고요. 그 수입신고 필증을 요구한다라는 거는 내 물품이 정품인지 적법한 절차로 관세와 과세를 매겨서 들어왔는지 정말 수량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이걸 보기 위함으로 그냥 보면 되는데 굳이 해운지 거래처 명을 지우지 말고 다 보내라고 하고 그거를 블랭크 처리하면 다시 보내라고 하고 그리고 소형 업체가 저희한테 물건을 받잖아요. 저희 같은 업체한테. 그러면은 제가 물건을 제공하면은 그 소형 업체한테 A4로 일목요연하게 과정 프로세스를 적어서 보내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밀라코가 리스트를 보낸다. 밀라코가 보낸 거에서 셀렉을 한다. 밀라코가 1차 송금을 한다. 그 다음에 나는 송금을 준다. 그 다음에 물건이 한 달 후에 오면은 관부가세랑 배송비를 또 낸다. 그 다음에 밀라코가 검수해서 준다. 수수료 준다. 이런 과정까지 쓰라고 하더라고. 왜 그랬겠어? 자기네가 자기네 사업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거래처 캐가지고. 이것도 진짜 양아치 같았는데 갱스터 같은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개탄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뚫고 개설하고 관계 유지해온 업체들을 쉽게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포식을 하려는 행위까지는 그래 씨발 내가 입점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럼 그 업체들을 도움을 주고 같이 상생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수수료는 맨날 수수료대로 올리고 거래처 정보는 거래처대로 다 캐려고 하고 그걸로 해서 물건 조금씩 사입해서 맨날 B2B 리스트라고 뿌리면서 가격도 되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일반 저희 같은 업체한테만 맨날 뿌리면서 그런 것까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갑의 행패라고 내가 그냥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시전 오더를 했는데 돈을 받고 물건은 주지도 않고 이거를 그 거래처 탓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특정 플랫폼에서 물건 시즌 오더를 하셨는데 피해를 보신 분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저한테 DM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피해 당하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뭉치셔가지고 뭔가를 같이 퍼포먼스를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분들을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품 시장에서 족같은 사기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투명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명품 수입하는 남자 빌라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땡큐! 안녕!